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게 무슨 뜻인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건 법조문 좀 외우시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배우실 건 아니고 상린 관계가 무슨 뜻이냐. 상, 린 관계 그랬어요. 이렇게 쓰면 뭔 소리야 이게 뭐 하겠지만 이건 서로상 자겠죠. 서로상. 제가 한자는 잘 못 쓰지만 린자는 이웃린자죠. 이웃하고 있다. 인접하고 있다. 인접국 들어보셨나요? 바로 옆에 있는 국가를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쓰냐 이거는 이렇게 아마 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상린 관계다. 그러면 우리는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주로 배우시는데 부동산 토지와 토지는 뚝뚝 떨어져 있나요? 인접돼 있나요? 인접돼 있죠. 건물과 건물도 인접돼 있고 건물하고 토지 인접돼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토지가 있는데 지금 밖에는 경계가 보이지 않지만 토지들은 온 지구는 이렇게 다 이어져 있지만 사실은 하나씩 다 쪼개져 있는 거죠. 그럼 내 땅하고 옆에 있는 땅은 바로 옆에 있는 땅들이에요. 바로 이거죠. 그러면 요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여기 땅을 사용하면서 서로 싸우면서 사용하게 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요. 근데 싸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경계 같은 것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둘 사이에 서로 인접되고 있는 부동산을 사용하는 사람들끼리는 싸우지 않도록 이렇게 사용해라고 정해놓은 게 바로 무슨 관계? 상린관계. 법조문에 쫙 이렇게 정해놨어요. 이런 것은 이제 상린관계라 해서 주로 이제 법조문 중심으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서술의 의의를 읽어보시게 되면 동그라미 1번 서로 뭐한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 뭐 간에 상호 간에 그럼 인접함의 인 상호 간의 상 자 이렇게 연결하면 무슨 린? 그 상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상린. 다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쪼개보시면 다 돼요. 항상 상린관계면 서로 인접된 부동산 관계 이렇게 해서 들어가시면 되겠지. 상호 간의 이용을 조절하기 위해서 민법 규정에 의해서 인정되는 부동산 소유자 간의 관계를 상린관계로 한다. 동그라미 2번 이러한 상린관계에 있어서 자 인정되는 권능을 자 권능은 내용이라고 그래요. 내용 이걸 상린권이라고 하는데 이는 독립된 권리가 아니라 소유권의 한 내용에 속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등기할 수도 없고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는데 소멸시효는 신경 쓰지 마시고 등기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상린관계를 배우시다 보면 법조문에 무슨 권 이렇게 권자가 쭉 나오는데 이건 하나의 독립적인 하나의 권리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뭐에 소유권의 하나의 일종의 내용들이라는 얘기예요. 자, 내용이라는 뜻을 뭐라고 썼냐면 권능 이렇게 쓰고 있죠. 이게 되셨나요? 예. 그러니까 요것만 우리가 좀 이따 배우실 무슨 권 요것만 별도로 등기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소유권 가지고 있으면 자동으로 이런 권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예. 자, 245페이지에 그래서 괄호 2번 보시게 되면 적용 범위에서 그럼 상린관계는 지금 무슨 권 배울 때 법조문이 나와 있다고요? 소유권. 그러니까 꼭 인접되고 있는 부동산에 소유자들끼리만 이런 권리가 이런 권능이 발생되느냐 즉 상린관계가 발생되느냐 그 얘기인데 생각해 보자고요. 자 부동산 토지든 건물이든 인접된 부동산을 사용한 사람은 꼭 소유자들끼리만 사용하나요? 빌려 사용한 사람들도 사용하나요? 그럼 빌려 사용한 사람들은 멱살 잡고 맨날 싸워도 돼요? 안 되지. 빌려서 사용한 사람들도 사이좋게 살아야지 사용해야 되겠죠. 그럼 상린관계는 소유자들끼리만 인정된다. 빌려 사용하는 사람들끼리도 인정될 수 있다. 빌려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그럼 당연히 빌려 사용하는 지상권이나 전세권자들 사이에서도 뭐가 준용된다. 상린관계 적용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괄호 2번이 그 얘기입니다. 적용 범위에서 동그라미 1번 상린관계 규정은 뭐에도 준용된다고요? 지상권, 전세권에도 준용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볼 것들은 전부 다 이제 법조문 보시는데 법조문에는 소유자 얘기가 나오지만 이 소유자를 지상권자로 바꿔도 맞다 틀리다 맞다 전세권자로 바꿔도 맞단 말이에요. 똑같이 인정해줘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 2번에서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에 규정해가지고 그냥 쭉 제목 중심으로만 쭉 볼게요. 자 1번은 뭐 건물의 구분 소유 그랬는데 자 요거는 사실은 이제 법조문 하나 있지만 여러분들 이제 아파트나 빌라 사실 때 그 얘기예요.
자, 아파트 빌라 같은 경우는 101호, 102호, 201호, 자, 앞뒤로 위아래로 서로 인접돼 있죠. 예, 밤 12시, 1시만 되면은 위층에서 쿵쿵쿵거리면서 미쳐. 예?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그렇게 사니까 맨 살인 일어나고 하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요건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요거 법조문 하나 가지고 이제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법을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민사특별법 보시게 되면 저 뒤쪽에 우리가 이제 민사특별법이 나오는데, 민사특별법의 어드유를 보시게 되면 522페이지 보시면 (522페이지) 그냥 구경만 하는 거예요. 거기 이제 민사특별법 파트인데 거기에 3장 보시면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별도의 법이 하나 나오죠. 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입법 취지를 보니까 경제 발전에 따라서 더불어서 뭐 아파트도 생기고 연립주택, 주상복합 등 이런 건물들을 집합 건물이라고 해요. 이런 게 증가돼서. 근데 제정 당시 민법 제정은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다 이거죠. 민법은 옛날 만들어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민법 만들어질 때는 이렇게 아파트나 연립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줄 몰랐다는 얘기지. 그래서 법조문 하나밖에 안 만들어놨다. 그거 가지고 해결할 수 없으니까 수많은 법적 분쟁의 해결이 쉽지 않았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1984년도에 이 법이 제정되었다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건 시험 문제 나오지 않고 그렇게 해서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시험 문제 한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앞쪽으로 가셔서 245페이지 1번이 그거고요. 건물의 구분 소유 같은 게. 2번이, 자, 2번은 이제 가끔 지문에 나와요. 아직 정답은 되지 않았지만, 자, 제목을 그냥 눈으로 읽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자, 2번 천천히 읽어보니까 인지 사용 청권이라고 그랬죠. 예. 그러면 언뜻 인자는 인접되어 있는 토지 사용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지. 뭐냐면 여러분이 갑의 토지 소유자고 옆에 의뢰 토지가 있어요. 바로 인접되고 있는데 만일에 여러분이 여기다 담을 치려고 그래, 또는 여러분들이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을 좀 수리를 보수를 하려고 그래. 자, 그러면 여러분의 건물을 보수하기 위해서 또는 담을 치기 위해서는 옆에 땅을 어쩌다 보면 밟고 다닐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는데 옆에 토지 소유자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내 땅 밟기만 해봐라, 밟기만 해봐라 그러면서 조금만 밟았다고 해서 막 뭐라고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은 요 인접된 토지 소유자한테 내가 건물 좀 보수하려고 하려는데 당신 땅을 좀 이렇게 좀 밟고 다닐 것 같습니다. 당신 땅을 좀 사용하게 좀 해달라고 뭐 할 수 있는,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더라는 거죠. 인지 사용 청구권. 무슨 얘기 되셨나요? 예. 그러면 이 사람은 자, 거절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권리가 있으니까. 항상 권리에 반대는 뭐가 있다? 의무. 이 사람은 거절하면 안 돼요. 거절하면 이제 소송 걸면 되는 거지. 소송 걸어서 내가 이 건물을 고치기 위해서 이 사람 땅을 이만큼 사용하게끔 판결 좀 내려주세요 할 수 있는데, 자, 문제는 그러면 이 사람이 열받겠죠? 그러면 사이 좋으려면은 공짜로 사용해야 돼, 보상해줘야 돼? 그래, 보상해줘라.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216조가. 그래서 가볍게만 읽어보면 토지 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 토지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이웃 사람이 승낙이 없으면 주거에는 들어가지 못하겠죠. 그러면서 동그라미 2항 보니까 전항의 경우 이웃 사람이 손해받을 때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서로 사이좋게 살아라 그 얘기지. 자, 246페이지 뭐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3번 생활방해 금지, 소음 같은 거 너무 내지 말라 그런 얘기고, 수도등 시설권 뭐 읽어보시면. 5번 보니까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요게 이제 상린관계에서는 가장 출제가 많이 된 부분이고, 판례가 이제 조문은 2개 조문밖에 없는데 판례가 많이 나와요. 나중에 이제 보시는데 올해도 시험 문제에서 이제 정답이 여기 나왔죠. 그러면 주의 토지 통행권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으면서 대충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요. 주의는 다 아시죠? 예, 주변에 있는 뭐를, 토지 땅을 어떻게 통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이제
통행으로. 인지사용청권은 통행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물이나 뭐담 같은 거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사용하겠다 이런 얘기지만, 주의토지 통행권은 뭘로 사용하겠다? 통행으로 사용해요. 통행으로. 응? 그러니까 막 외우려고 할 게 아니라니까요. 단어 뜻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토지를 통행으로 사용한다는 권리를 인정해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땅을 통행으로 사용하지 못하면 도로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상상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없겠죠. 없으니까 주변에 있는 토지를 통행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겠다. 맹지란 말이에요. 맹지. 이해되셨나요? 예. 이게 갑토지고 이게 을일토지고 이게 도로라니까요. 공로죠. 공로. 공적인 도로. 지금 을토지 소유자는 주변에 갑토지가 지금 둘러싸고 있죠. 자, 이런 토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런 걸 우리가 맹지라고, 맹지. 이 사람은 여기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갑의 토지가 둘러싸고 있으니까 어떻게 뭐 슈퍼맨도 아니고 붕붕 떠다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자동으로 을은 주위에 있는 토지를 통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준다는 얘기죠. 이걸 주의토지 통행권. 그럼 또 갑은 기분 좋아요? 별로 안 좋아요? 안 좋으니까 너는 뭐 하면서 보상해 주면서 다니라고 그렇게 정해 놓은 거라요. 됐죠? 그러니까 글자 보시면